비트코인 현물 ETF의 잠재적 승인 날짜 1월 10일. 이뤄야 한 달. 이 한 달 안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찾아오는 시장의 부유장이 전례 없던 역대급 부유장이 찾아올 수 있다 말합니다. 역대급 부유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할 건 이겁니다. 현재 XRP 차트에서 강세 징후가 포착돼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XRP 차트에 대해 이그레그 크립토가 또 한 번 분석 결과를 전달해줬어요. 현재 3개월 동안의 XRP 무빙을 기반으로 2024년 1월 또는 2024년 7월에 큰 상승이 기대되는 강세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이처럼 XRP가 대칭 삼각형 내에 갇혀있는 모양새로 이런 삼각형이 형성됐던 과거 기록을 보면 2017년에 랠리를 시작하고 2018년 1월까지 3.31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최고점에서 폭락하면서 대칭 삼각형의 상부 추세선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로 XRP는 계속해서 더 낮은 최고점과 더 높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이 패턴이 6년간 삼각형의 범위 내에서 유지된 상태예요. 이게 상승 추세를 시작했던 걸 보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2021년 4월에 1.96달러까지 상승했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며 하락했는데, 현재 XRP가 대칭 삼각형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 삼각형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따라 6.4달러 또는 22.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삼각형의 패턴에서 빠르게 벗어나면 2024년 1월에 6.4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만약 추세가 2024년 7월까지 이어진다면 22.3달러의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6.4달러까지 상승하려면 900% 이상, 22.3달러까지 상승하려면 3,400% 이상 상승해야 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은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XRP 3개월 차트에서 RSI도 54.14로 상승 추세가 커지고 있고, 더불어 최근 XRP의 펀딩 비율을 보면 대부분 0.02% 이상을 기록했고, 저번 주 0.05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XRP에 대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기반으로 하면 단기간 1달러까지는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및 ETF를 포함한 시장의 다양한 호재들이 터진다면 내년에 XRP도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은 리플의 사장 모니카롱이에요. 모니카롱이 최근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과 약한 인플레이션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현지 통화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다음 대체 통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있는 멘트를 전해준 거죠. 현재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 채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돈을 이동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구축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대부분 대형 금융 기업에만 한정되어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정말 몇 년 뒤에는 거래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현재 금융 인프라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하는 게 리플이라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경 간 송금 체계를 더욱더 견고히 한다면,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신용카드나 삼성페이처럼 미래엔 리플 XRP를 기반으로 한 결제 거래가 주류 수단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리플 외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취하는 스탠스에 대해 체크해 보려고 해요.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온 ETF는 8개에서 12개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승인 여부에 대해 미리 판단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일전에 SEC와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SEC에게 선물 ETF와 현물 ETF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문제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금 고려하게 된 건데, 겐슬러는 암호화폐 분야에는 너무 많은 사기와 나쁜 행위자들이 있다며 증권법뿐 아니라 돈 세탁 방지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암호화폐 회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금 반려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ETF 관련해 최근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수단으로 현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을 알렸거든요. 일전 SEC와 회의에서 현금 투자가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 모델을 공개했는데, 원래 밝힌 모델에선 비트코인으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현금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현금 투자를 지원하게 되면 가령 은행은 규제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블랙록은 수정된 모델이 투자 참여자보다 마켓 메이커에게 더 많은 위험이 전가된다며 시장 조작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는데 SEC가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불허하면서 시장 조작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보완을 한 거죠. 즉 SEC가 거절한 명분을 더욱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ETF는 확정적으로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연준의 연설 짚어볼게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열었고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기로 했죠. 이날 연준 회의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논의됐다고 발언하면서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공식화됐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여준 스탠스가 그 어떤 데보다 강력한 상태로 만약 큰 경제적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과 채권에는 호재가 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완화된 금융 여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부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기간적으로 보면 작년 3월부터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얼마나 긴축이 길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올해 초 미 은행들이 이단 파산 이후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연준 의원들도 지난 7월 이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연준은 미 경제 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4%로 둔화하고 오는 2026년에는 2%대 물가 상승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과연 인플레이션과 높은 차입 비용에도 올해 견조했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 긴축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멘트도 연준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는 멘트도 전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고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지가 관건으로 보시면 되기에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금리 이슈는 필히 꾸준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요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